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관장하는 미 전략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으로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리면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라바마주의 주요 3개 신문이 일면에 사설을 실었습니다. 독자들에게 최근 2주일 동안의 탑 뉴스메이커인 로이 모어 상원의원 후보를 거부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은 성추행 가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모어 후보를 지지하는 성직자들도 있습니다. 민주당 알 프랭컨 의원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두 번째 여성이 나왔습니다. 카운티 페어에서 사진을 찍다 그의 손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UCLA 농구 선수들을 중국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했어야 한다는 등의 수많은 트윗을 이어가고 스태프들은 이제 대통령 말리기를 포기했습니다. 대통령 주변들의 걱정과는 달리 CNN 방송에 출연한 한 지지자는 대통령을 지저스보다 더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교회가 교회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 우리는 최고로 무장했다는 경고문을 붙였고 실제 목사도 총으로 무장하고 예배봅니다. 하이비스커스를 마리화나로 잘못한 보험회사의 신고로 한 부부가 잠옷바람에 체포됐습니다. 이 부부는 보험회사와 경찰국을 고소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인기가 높은데도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해 총리직을 잃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방금 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백악관에서의 텔레비전들이 받아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라 그런지 웬일인지 지금 그 연결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들은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께 더 좀 모니터링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난주 월요일이었네요. 한 일주일 전 이 시간보다 한 2시간 정도 뒤에 아시아 순방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때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이제 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테러 국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최고의 그 페널티를 또 물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뜻이죠. 뭐 북한이 미국에 직접 뭐 페널티를 벌금을 물어야지 될 일은 없을 테고요. 더군다나 이제 북한과 미국과는 직접 무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 훨씬 그 연관이 많이 되는 것이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됐다가 그 뒤에 그것이 풀어졌었는데 부시 대통령 당시에 다시 이제 그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림으로써 미국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 이란, 수단, 시리아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그 보태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입장 내지는 의지를 발표하는 것이죠. 이미 그 북한 테러 지원국에 대한 그 발표 클립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세금 브레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과는 달리 지난 주말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불법으로 핵무기 발사 명령을 내리면 나는 거부하겠다. 이 말이 미국의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관의 얘기입니다. 공군 전략사령관이죠. 캐나다에서 국가안보 포럼이 있었는데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출연을 해서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I provide advice to the president. He'll tell me what to do, and if it's
And if it's illegal, guess what's going to happen? 네. 우선 그 본인이 전략사령관으로서 대통령에게 뭔가를 그 어드바이스 할 수 있다고 하죠. 자문을 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 나에게 명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그의 명령이 불법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Mr. President, 그것은 불법입니다. You say no. I'm going to say, Mr. President, that's illegal. And guess what he's going to do? 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통령은 그럼 뭐가 합법입니까? 라고 다시 물어볼 겁니다. 그때 이 전략사령관이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늘 쓸 수 있는 여러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통령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He's going to 말합니다. say what would be legal. And we'll come up with options of a mix of capabilities to respond to whatever the situation is. And that's the way it works. It's not that complicated. Well, the general's comment.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뒤에는 이게 전부 페이스북 등등의 그날의 포럼이 올라와 있거든요. 만약에 불법 명령을 받아서 내가 불법 명령을 집행한다면 감옥에 갈 겁니다. 평생을 감옥살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무엇이 불법 명령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명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핵무기에 대해서 그밖에 무력 사용에 대한 합법한가 불법인가 하는 것과 필요성 또 과잉으로 무력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이런 것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단련해온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략사령부가 이제 핵무기 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oversee 미국 단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본인이 그런 것을 연구를 했고 고민을 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스투핏하지 않습니다. 이 이슈를 많이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공군 전략사령관 존 헤이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존 헤이튼 전략사령관이 말하고 나서 불과 하루 이틀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할 것으로 예상됐다 안 했던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는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정도로 흘러가고 있고 팽팽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기운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군사 전문가들이라든가 대통령 자문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하라고 얘기하면 각하는 북한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에 따라서 그리고 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트윗으로 자문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오늘도 지금 이제 전략사령관과는 조금 이것은 다르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이 이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40억 달러를 추가로 국방비로 쓰기 위해서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북한과 연관이 아주 깊어서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뭔가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할 때 발사도 하기 전에 미리 거치대에 올려졌다던가 하면 어느 시점인가를 찾겠죠. 그래서 아주 장거리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서 발사하기도 전에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0억 달러를 요청해 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드라든가 여러 가지의 다른 요소가 지금까지 성공률이 반 내지는 50%에서 55%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지금 연구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처럼 발사하기 전에 컨트롤 시스템으로 격추시키는 것도 1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돼야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또 만약에 이것을 발사시키려고 움직였었던 것이 아니라면 잘못 파악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으로부터의 보복이라든가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 여러 가지를 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임기 들어서 가장 정말로 중요한 이슈 아주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지난 주말에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텍사스의
국경 그 수비대원이 임무 수행하던 도중에 다쳐서 뭐 공격을 받은 것이죠.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36살의 그 엘파소 주민인데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그 멕시코에 벽을 세워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 엘라바마주의 그 유명한 잠시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상원 의원 선거와 민주당의 그 상원 의원의 어떤 성추행 스캔들에 관해서는 민주당은 비난하고 그 로이 모어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뭐 트윗으로 계속 이제 민주당 그 상원 의원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UCLA의 3명의 17살, 18살, 19살 그 농구 선수들이 중국에서 그 이제 절도 그 하다가 대통령이 시진핑 대통령에게 주석에게 얘기를 해서 이제 10년 정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미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해서 아주 좋은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말의 전쟁을 해왔었던 집단은 흑인, 소수인종, 뭐 여성 이런 식입니다. 그 화이트에 특히 이제 인종차별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 UCLA의 이 농구 선수 3명은 다 블랙이잖아요. 그래서 블랙을 이 화이트 대통령이 블랙에게 별로 그 친절하지도 않고 어제도 다시 NFL 선수들은 다 이제 없애버려야지 된다. 그러니까 서스펜드 시켜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블랙 선수들 3명에게 친절하게 그들을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돌아오게 했다 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농구 선수들을 그냥 중국의 감옥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뒀어요. 감옥에 가게 했었어야지만 됐어. 이렇게 트윗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3명 가운데 1명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앵젤로 볼, 그 유명한 그 선수. 이 선수의 아버지가 아니 그게 100%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그 나오게 된 거라고 그건 아니야 하고 약간 그 다운플레이를 했어요. ESPN과 인터뷰에서.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아니 내가 뭐 그랬는데 뭐 이거 그냥 그렇게 했어야 돼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트윗을 썼냐면 중국은 절도하는 샵리프팅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5년에서 10년형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을 계속 지켜야지만 된다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일일이 그 선수도 아니고 선수들은 고맙다고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선수 아버지가 평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감정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 백인 대통령이 흑인들에게 대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그게 무슨 또 대통령이 다 한 것이냐, 뭐 자화자찬은 공치사는 이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니까 아니 이게 하면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트윗을 할 때 물론 주말이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말릴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스텝 가운데는 없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더군다나 외교 이슈에 대해서는 중요한 아주 걱정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CNN 방송에서 그 이른 시간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모닝쇼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자가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나는 지저스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라도 잘못한 게 있는지 나를 확신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그 펫 컨트롤하는 그 해충 컨트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마크 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본인이 왜 좋아하는가? 자신이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뭐 그 대학교 졸업하지는 않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 같은 리틀 가이를 위해서 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You know, and I work hard for it. You know, I never went to college. Just your typical guy who's trying to make a living. And for years, they've been just kicking us to the side. And here comes the president. 네. 그런데 이제 그 오랜 동안 나 같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도 참 살기 힘들고 그랬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다가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땅에 내려와서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면 나는 hold on, one second 하면서
난 지저스에게 잠깐만요. 대통령에게 그게 사실인지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할 거랍니다. If Jesus Christ gets down off the cross and told me Trump is with Russia, I would tell him, hold on a second. I need to check with the president if it's true. Why do you That's how believe Donald confident Trump I'm over with everybody else? 와우 하죠. 다른 believe in 지지자들도. him. He's a good man. He has taken so much shots for us. Why do you think It's he's more based on- trustworthy than it's the based intel on community? it's based on everything. 네, 왜 누구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을 믿는가 사람들이 와우 지저스보다도 믿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냥 나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사람입니다. 뭐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강하다.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회의하는 그런 시각을 갖게 됐다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에 대한 지지 기반은 굉장히 강하다고 오늘 아침 CNN 방송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도시에 살면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이제 날마다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두 편의 영화를 봤는데 한 편은 그 뒷부분에 말씀드릴 독일의 앙겔라 머켈의 얘기 그것도 다 미국과 세계와 통하는 것이니까요. 거기에 연관되는 더 스퀘어라는 스웨덴 영화였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영화는 Three Billboard 그 타운 이름은 잊었어요. 어차피 가공한 타운이니까요. 미주리주에. 그런 이제 영화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스토리는 상관도 없어요. 스토리도 너무 중요하고 너무 잘 만들어졌고 당연히 아카데미에서 뭐 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그러는 영화인데 시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의 인종차별이 얼마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총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시골이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위선적으로나마 때로는 또 그 위선이 배움이 될 수도 있고요. 선으로 될 수도 있고요. 위자는 떼버리고 위선적으로나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세계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도시 사람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보더라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방인은 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완전히 뭐 대놓고 인종차별을 하고 그래서 좀 날것이라고 할까요? 로우가 이 필름 자체가 로우한 그런 필름인데 이 영화를 보더라도 그 도시가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의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고 깊지만 그 밖의 이슈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삶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좀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예요. Three Billboards in 어느 도시 에빙이든가요 미주리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연기들 너무 잘하고요. 잠시 뒤에는 이 사람은 가짜 종교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희롱 가해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 이렇게 말하는 성직자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에서 이게 내릴 때는 그때는 이제 북한과 핵 문제에 관해서 협상하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이제 내려주고 뒤로 뭔가 서로 좀 대화도 하고 했었다가 다시 이번에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제가 클립을 다시 보니까는요. 외국 땅에서
테러를 저질렀다. 이것은 이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배다른 형 김정남 그 사례를 암살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은 미국의 그 재무부가 더 강한 아주 맥시멈 최고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맥시멈 그 경제 제재를 그 하게 되는 그 단계로 들어갑니다. 북한에서도 지금 팽팽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테러 지원국으로 하던 말던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탄도 그 미사일 잠수함을 열심히 그 개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팽팽합니다. 거의 2주일 동안 이제 그 로이 무어라는 알라바마주의 공화당 그 상원 후보가 굉장한 주목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14살 때 나를 그 성폭행했습니다 하고 이제 제일 먼저 발표를 한 사람이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와 그 당시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투데이 쇼에 텔레비전으로서는 처음이에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14살 때도 예뻤지만 지금 뭐 50살 넘었는데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말도 예쁘게 하던지 참 아니 말하는 내용이 예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 태도 자체가 왜 마이크가 음성에서 나오는 뭔가를 그 숨길 수 없도록 잠시는 숨길 수 있지만 오래는 숨길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 같은 게 다 드러나잖아요. 저의 성격도 방송에다 드러나지 않던가요? 그런 식으로 텔레비전은 더하죠. 이 음성과 그 표정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더 일찍 그 로이 무어가 나를 그렇게 했었다고 말했어야지 되는데 내 자신과 가족을 생각하다가 지금은 후회가 된다. 그러나 아주 그 비율이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그 용기를 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 누가 이제 그 나의 이런 그 발표에 대해서 뭐 위안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와서 이런 문제를 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 자체가 뷰티라고 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고 나서 뭐 얘기하고 나니까 뭐 두려움 또 마음이 짐이 없어진 것 기쁨 다 한꺼번에 왔다고 해요. Women and men have come forward to tell their stories that have never had the ability to do so because of my courageous actions. I want to put a picture up of you.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 당신의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였습니다. My politics? Well, I've voted as a Republican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But this isn't political for me. This is personal. It's very close to my heart and I've lived with this for a long time. 네, 본인은 오랜 동안 계속해서 공화당에 투표를 했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 뭐 8명인지 9명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많은 여성들이 나와서 로이 무어에게 그가 30대 때 나는 10몇 살이었는데 성추행 내지는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바마의 신문이 3개의 신문이 일면에 똑같은 사설을 1200자 단어로 실었습니다. 그 알라바마 프레스 레지스터 그리고 The Birmingham News 또 하나가 뭐죠? The Huntsville 타임즈. 근데 이제 이 3개 신문이 다 그 모 회사는 같아요. 알라바마 그 미디어 그룹이 갖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일면에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품위를 그 지키기 위해서 로이 무어를 거부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여성을 위한 터닝 포인트다. 이 스토리는 샤킹한 것을 넘어서 공포스럽다 하면서 전국의 공화당과는 달리 알라바마의 공화당은 아직도 무어 후보를 지지하면서 용기 있는 여성들을 비난하고 그 여성들을 의심하는데 우리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리포트와는 달리 따로 또 취재를 한 결과 이 여성들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예요. 알라바마는 지금까지 다른 주에서 알라바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막 신경 쓰면서 투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평판도 고려하면서 투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한밤의 코미디언이 이 알라바마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팍스의 션 해니티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얼마나 파느냐 그 문제도 아니며 그리고 이제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상원 원내 대표
대표에 관한 것도 아니고 뭐 등등 브레이트바트 또 보수적인 매체 아니면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에 관한 것도 아니고 알라바마의 윤리 가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어요. 집에 있거라. 두 번째는 그 write in a candidate 손으로 직접 이름을 쓰는 것이요. 세 번째는 민주당 그 덕 존스 후보에게 투표하는 건데 우리는 언론사로서 투표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투표율이 낮았기 때문에 로이 모어가 다른 그 합리적인 후보를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 예비선거에서요. 공화당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덕 존스라는 사람은 민주당이지만 온건한 편이다. 그 태어난 배경도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아주 잘 알고 크리스천이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덕 존스를 지지한다 하는 게 알라바마의 세 개의 주요 신문의 사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종교인들은 지금 뭐 turn between two lover는 없지만 아무튼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알라바마에서 크리스찬 교회 사이에서는 종교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목사들이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좀 그냥 좀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계속 1명, 2명, 3명, 8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뭔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로이 모어가 어린 소녀들을 좋아했었고 그들과 데이트하고 다닌다는 것은 다 알았는데 이제 오픈이 돼버리니까 목사들이 딜레마가 됐다는 겁니다. 10계명을 붙여야지 됩니다. 여기도 저기도 하고 해서 로이 모어를 많이 지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목사들은 로이 모어의 행동을 꾸짖고 싶지만 모어 이름을 직접 그 꾸짖기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 없는 교회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부는 물론 직접 비난을 하기도 해요. 서든 바프티스트 같은 경우는 그가 공직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까지는 뭐 복음주의에서는 지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여성을 믿지 않는다. 민주당 음모다라고 얘기하는 뭐 데이비 프로이드 같은 바프티스트 교회의 목사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엘라바마가 아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그 프랭클린 그 레디쉬 목사는 참 그 모어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남자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자보다 여자가 성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여자들이 어린 보이를 더 많이 눕힌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 부분은 그 정도 되고 그리고는 민주당의 그 알 프랭큰 그 상원 의원의 경우는 33살의 또 다른 여성이 린세이 맨즈라는 여성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사람이 미네소타 출신이니까요. 그 스테이트 페어에서 2010년도에 사진 찍을 때 남편도 있었대요. 이렇게 그 엉덩이를 손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의 손이 나의 그 엉덩이를 그랬다. 남편도 함께 있었는데 남편은 뭐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데 뭐 엉덩이에 손댄 사진은 제가 못 봤고요. 웃으면서 앞모습 사진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CNN에 연락을 해서 다시 CNN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프랭큰 의원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 사진을 찍었는지조차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그 의회 상원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게 윤리적으로 지난번에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그 아침 뭐 뉴스 앵커도 하고 팍스 뉴스에서 그 스포츠도 많이 오래 했었고 그 플레이보이 모델로도 누드 모델로도 나왔었던 그런 그 여성의 폭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여성이 나와서 이제 상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를 하게 됩니다. 어제 교회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는 좀 무섭던데요. Please know this is not a gun-free zone. 여기 gun-free zone 아닙니다. 교회의 곳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주 무섭던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강하게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시도를 한다면 무기로 막을 겁니다. 교회와 우리 사람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는 이 끝에는 목사들,
그렇게 써 있어요. The pastors라고 써 있는데 이게 아주 그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든가요? 흰 바탕에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로 기억이 됩니다. 아주 그냥 섬뜩하게 이 교회, 플로리다주 교회가 아니네요. 펜실베니아 교회인가요? 플로리다주 교회 맞군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The River at 그 Tampa Bay Church라는 곳에서 이렇게 그 교회 모든 교회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는 다 붙여놓은 거예요. 아주 그 볼드한 사인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를 그 여러 군데서 가서 했는데 사실은 1년 전부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왔었는데 최근에 인스타그램에 이것을 올리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텍사스에서 얼마 전에 뭐 20몇 명이 숨진 그런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더욱 그 주목받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부목사가 뭐 팍스뉴스와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요. 나도 그 총을 갖고 다닌다 하면서 그 알렌 그 하워즈 그 부목사인데 총 갖고 다니면서 예배도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비도 있죠. 총창 경비요. 그런데 신도들도 총을 차고 사인도 여기저기 다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성서도 가르치고 뭐 하긴 뭐 성서에 어둠 전쟁 뭐 전쟁 루머 모든 얘기가 다 있으니까는요. 아무튼 이렇게 그 사악한 총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총을 가진 사람을 막기 위해서 우리 그 선한 그 신도들이 다 이렇게 무장하고 있다 하는 게 21세기의 미국이에요. 이런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The River at Tampa Bay Church는 그렇답니다. 성직자들도 총을 차고 다닌답니다. 펜실베니아의 커플이요. 오늘 제가 뉴스를 자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저희 아침 뉴스에서 보도됐잖아요. 캘리포니아주의 마리화나 관련 뉴스가 전해졌는데 펜실베니아의 한 커플이 구류됐었던 것 그리고 수갑이 채워졌었던 것 그것도 여성이 그 잠옷바람에 제발 나 바지 좀 입게 해주세요 해도 노 했다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결국은 경찰을 고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마리화나를 집들에서 키운다 하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화나가 그 아니라 하이비스커스였는데요. 이 하이비스커스가 무궁화꽃처럼 생겼잖아요. 핑크색은 정말 딱 무궁화예요.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오렌지가 많지만 무궁화처럼 생긴 그것을 뒷뜰에 심었는데 원래 보험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데미지가 있었는가 보죠. 그런 것을 조사하러 나왔다가 이 보험 그 에이전시가 하이비스커스를 마리화나로 오해를 한 거죠. 사진을 찍어서 바로 이제 그 경찰국에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이틀 뒤에 영장을 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한 뭐 10명이 넘는 경관이 라이플로 무장을 하고 나와 해가지고 뭐 수갑 채우고 나와 해서 수갑 채우지 않았겠죠. 들어가서 수갑 채우고 집을 다 수색하고 경찰차에 몇 시간 동안 가둬두고 해서 저건 마리화나가 아니에요. 하이비스커스 플라워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꽃도 폈잖아요. 하이비스커스 맞잖아요. 하는데도 no. 마리화나라고 나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업무상 크고 그린 색깔이고 잎이 많으면 이것도 그 마리화나로 그 우리가 그 수사를 할 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해야지 된다 하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항상 결론적으로는 이제 법정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그 심리적인 그 피해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잠옷바람에 수갑 채워지고 하이비스커스 꽃 때문에 꽃을 심는 사람들을 아니 그렇게 가둬놓고 말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미국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라는 그 신문에서 본 기사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사실은 이 내용도 미국과 연관이 되고요. 조금 중요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하나 정정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에 그 시작할 때쯤 시작하고 나서 금방 테러 지원국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것을 2008년이라고 잘못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내렸던 게 2008년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임기 말기였었죠. 정정합니다.
네, 지금 뭐 세계의 모든 일이 다 지금 미국과 연관이 돼 있어서요.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93세나 됐고 거의 뭐 40년을 그렇게 대통령을 했는데 짐바브웨 뭐 지난주에 굉장한 그 소용돌이가 있었잖아요. 가택연금 됐고 와이프와 함께 그래서 이제 면책해주고 재산도 지키게 해준다. 와이프와 그 무가베 다 안전하게 해주겠다 하고 대통령에서 내려가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확실하게 되지 않았죠. 만약에 본인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뭐 당연히 당에서 지금 당에서 퇴출은 시켰고 당 리더 자리는 박탈을 했고 탄핵으로 가겠죠. 뭐 본인이 안 하게 되면. 그리고는 이제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9월 달에 선거에서는 어쨌든 뭐 당이 굉장한 의석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은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연립 정부를 만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뭐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당, 뭐 자유민주당 등등 해서. 그런데 이게 결국은 깨져버렸습니다. 깨졌는데 복잡한 뭐 독일 얘기를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은 독일의 붕괴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정책이나 독일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나쁜 연립 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굿바이 하고 상대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이 머켈이 계속 총리를 하기도 힘들고 다시 또 선거를 치러야지 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프랭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지 될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앙겔라 머켈이 계속 총리를 할 수 있을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서 독일의 굉장히 위험한 포커 게임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독일에서도 우경화가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요. 특히 이민 이슈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주말에 본 스웨덴 영화 더 스퀘어 광장이라는 영화 가운데서 이런저런 부자들이 위선 떨고 그게 세금 감면하려고 박물관에 기부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엘리트들이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짐작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이 박물관에 돈 잘 벌고 유명한 큐레이터가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때는요. 처음에는 본인도 거지에게 돈 주기를 거부했는데 나중에는 거지의 도움을 받습니다.